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발제자이신 우리 김윤종성 교수님은 제가 양력을 어떻게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화려해서.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해양환경영향평가단장을 겸임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새로운 탄소 저감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우리 대한민국 블루카본 사업단장을 맡으시면서 우리나라 바다 연안 갯벌의 생태적 우수 성과와 가치에 대해서 널리 지금 알리고 계신 그런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이십니다. 우리 김종성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계해양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완형 관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앞장서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국제회의에 제가 많이 강연을 해봤는데 또 우리나라 말로 하는 국제회의는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블루카본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우리나라 갯벌의 블루카본으로서의 가능성, 잠재력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구성은 간단하게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가 블루카본 사이언스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지금까지 발견된 사실, 그리고 향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잘 여기 나와 있는데요. IPCC라고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죠. 여기서 발행하는 그 Annual Assessment Report가 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해서 한 5, 6년 주기로 계속 발행이 되어 왔고요. 지금까지 6차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5차 보고서를 계기로 우리는 파리 협정, 2도씨 억제, 그리고 1.5도씨 상승 제한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맞이했는데, 6차 보고서에서 과거보다 기후변화 가속화가 10년 정도 더 빨라졌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 예측 결과를 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은 글로벌 아젠다고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넷 제로라고 온실가스를 넷 제로, 많은 이제 항목들이 있을 텐데요. CO2, 메탄 등등 모든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OECD 10대 국가라는 이 선진국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음은 뿌듯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해양수산부는 이에서 더 나아가서 탄소 네거티브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우측에 보시면 흡수원으로 136만 톤을 흡수하겠다고 했고요. 이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바다가 흡수해주는 탄소, 즉 블루카본이 되겠습니다. 본 다이아그램은 해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 버짓을 보여줍니다. 연간 400억 톤의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면은 그 중에서 한 190억 톤은 다시 대기 중에서 방출이 되고요. 나머지 한 220억 톤 정도가 이제 흡수가 됩니다. 이때 한 110억 톤 이상이 육상, 그리고 100억 톤 이상이 바다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이를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블루카본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염습지, 그다음에 해초습, 그리고 여기 맹그루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맹그루브는 없습니다. 저희 연구가 이제 좀 진행되다 보면 어느 정도 온난화 열대화에 따라서 맹그루브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시그라스나 솔트마시, 염습지라고 불리는 이 서식지도 면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갯벌이 있죠. 흔히 갯벌은 식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갯벌에는 표층의 저서 미세조류가 아주 많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미세조류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저서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고 궁극적으로는 퇴적물에 침적되면서 고정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침적되는 양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는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이제 블루카본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이 논의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에 개념이 등장했고 2014년도에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서식지가 국제적인 감축 수단인 블루카본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고요. 현재 저희는 2단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슬라이드는 잠깐 용어 설명입니다. 여기 고등학생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탄소를 흡수한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저장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은 흡수와 침적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해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고정하는 효과. 그 외에 나무가 죽어서 토양이나 퇴적물에 쌓이면서 침적되는 양, 그걸 합쳐서 우리는 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흡수는 저장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 연구는 2017년에서 21년까지 첫 번째 1단계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국가 통계에 들어갈 수 있는 블루카본 자료가 구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이제 연구 방법론이 세팅이 됐고요. 갯벌이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1단계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국 갯벌이 가지는 탄소 흡수력, 탄소 저장량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약 4,800만 톤의 CO2를 우리나라 갯벌이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26만에서 49만 톤 정도의 CO2를 저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탄력을 받아서 2단계가 작년에 시작됐고요. 2단계에서의 연구 목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흡수원들의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밝히고 또 신규 탄소 감축원이라고 쓰는 여러 가지 후보군 물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 실증 적용해서 과연 우리나라 그 연안 생태계가 얼만큼 더 탄소 흡수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법 개발, 실증, 관리, 법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깐 그 접근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걸 해안조성기술개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 중에는 이제 그린, 블루, 소프트 리빙 이 세 가지의 공법을 적용해서 그린 리빙은 쉽게 말하면 바다에 나무를 심는 거죠. 염생식물이나 여러 가지 해초류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복원하고 심어서 탄소 흡수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루 리빙은 처음에 허버트 교수 발표하셨던 그 바로 굴, 머슬 이런 것들이 주인공인데요. 굴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파력을 감소하고 또 굴 위에 부착 생물들이 착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조류가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탄소 흡수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최초의 이 어프로치는 미국 노아에서 리빙 쇼어라인이라는 프로젝트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이 됐고 지금 미국 전체 해안에서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는 홍콩, 이스라엘, 지금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에코 쇼어라인 혹은 리빙 쇼어라인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황폐화된 갯벌을 복원하고 비식생보다는 식생이 있는 갯벌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탄소 흡수력을 증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단계 연구는 앞서 설명드렸고요.
여기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탄소 감축원에 대한 후보 연구, 그리고 리빙 쇼어라인에 대한 공법 및 실증,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 체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블루카본 지도를 완성해야 되고요. IPCC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갯벌 탄소 감축원을 이제 신규 제안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증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좀 깊은 얘기가 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갯벌은 왜 아직까지 IPCC에서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냐? 이 표가 바로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표는 현재 인증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서식지, 그리고 후보군 물질에 대해서 한 5-6가지 정도의 조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라이테리아죠.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탄소 흡수원, 탄소 감축원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표입니다. 근데 여기 갯벌을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물음표가 많죠. 그러니까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받기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갯벌은 많이 이제 있어요. 서해안에 2,500제곱킬로미터 정도 있는데, 실제로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연 갯벌이 정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퀘스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갯벌이 과연 아주 장기간 동안 탄소를 흡수해서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느냐에 대한 디베이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소 흡수 혹은 격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보통 기간으로 보면 100년 이상 고정됐을 때 그걸 탄소를 흡수하고 격리됐다라고 통상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이 100년 이상, 예를 들면 뭐 200년, 300년, 몇천 년 동안 이 탄소를 흡수해서 침적해서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연구팀에서 그동안 퇴적물 1m 정도를 분석하는 거를 앞으로는 뭐 한 5m 정도까지 더 깊게 분석하는 그런 툴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갯벌 1m 정도의 퇴적물은 보통 한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를 반영하고요. 5m, 예를 들면은 뭐 7m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1000년, 2000년 이상의 어떤 그 퇴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블루카본이 예를 들면은 실용적으로 관리 가능한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과 잘 이렇게 어울려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카테고리 안에 또 IPCC에서 인증을 하고 있느냐라는 또 새로운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최근 반가운 소식은 작년도 논문인데요. 이 맹그로브의 아주 세계적인 대가인 싱예리 교수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10여 개 국가 이상에서 바로 이 블루카본 저장에 관한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크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갯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갯벌에서 탄소가 저장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또 그걸 이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나 예를 들어서 논문이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 나온 자료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갯벌이 혹은 여러 가지 지금 신규 탄소 흡수로 논의되고 있는 굴폐각이라든가 해조류, 해초류, 그리고 뭐 산호 등등 많은 후보군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적인 어떤 증명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느낀 점은 이런 국제사회에서 어떤 합의는 결국은 정책적인 성과 그리고 외교적, 정치적인 그런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갯벌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국 무대에 나가 세계에서 야, 갯벌을 인정해달라 그러면은 가우뚱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너희들한테만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갯벌을 보유한 국가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 와데네, 북아메리카 등등 갯벌을 보유한 많은 국가들과 다국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꾸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사실도 밝혀야 되지만 외교적으로 노력해서 예를 들면 캅에 가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이 블루카본 연구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블루카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블루카본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멋진 발표 들려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를 가진 후에 곧바로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는 앞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과 또 패널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내용을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장례 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